안녕하세요. 소설 하다의 37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 뒷배경이 조금 달라졌는데 최근에 뭔가 신상의 변화가 있어갖고 제가 원래 살던 집에서 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뒷풍경이 이렇게 아름답진 않지만 조만간 뭔가 왜 신상의 변화가 생겼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회가 있으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해보고 싶은 책을 바로 말씀드리면 김숨 소설가님의 무지개 눈이라는 연작 소설집입니다. 먼저 연작 소설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단편 소설과는 다르게 연작 소설을 하면은 보통 하나의 주제 아래에 좀 공통된 것들을 공유하는 단편 소설들을 모아놓은 것을 보통 연작 소설이라고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시리즈 같은 거죠. 분명 장편은 아니지만 얘네들을 다 읽어야 뭔가 관통하는 게 있다라는 것을 연작 소설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책을 한번 보시면은 이 약간 혹시 보일지 모르겠는데 겉표지가 약간 희뿌연한 걸로 이렇게 감싸져 있습니다. 희뿌연한 모는 종이 같은 걸로. 그런데 얘를 약간 빼면은 이런 표지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왜 이렇게 뒤에 사실 이렇게 쨍한 예쁜 표지가 있는데 왜 이런 걸로 이렇게 감쌌을까? 약간 모눈주의 같은 이런 얇은 걸 감쌌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를 알려주는 나름의 복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느껴졌습니다. 먼저 저는 모든 소설을 읽을 때도 그렇지만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정보를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일부러 안 본 거죠. 일부러 안 보고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저의 관점에서 그래 처음 읽었을 때의 느낌을 설명드리자면 처음에는 굉장히 이질적인 게 가장 컸습니다. 이질적인 거. 여기서 이질적인 게 뭐냐면은 문장이나 표현 이런 것들이 되게 이질적으로 다가왔어요. 왜? 보통 우리가 많은 어떤 이런 소설 속에서 미덕, 흔히 말하는 미덕이라고 한다면 미덕이 뭐냐? 그것은 문장을 읽었을 때 잘 상상이 가는 거, 잘 뭔지 알겠는 거. 우리가 흔히 뭐 그림 그리듯이 눈에 그려진다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문장의 미덕이란 건 바로 그거죠. 그래서 막 소설에 대해 칭찬을 할 때도 막 영화 한 편 보는 것처럼 쫙 이렇게 됐어요가 되게 칭찬이고 그런데 이 소설은 그게 쉽게 잡히지 않았어요. 처음 볼 때. 그러니까 쉽게 눈에 그려지지도 않았고 쉽게 이게 뭘 말하는 거구나가 확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되게 안 좋은 거냐 그런 단점이냐 하면은 또 그렇게도 안 느껴졌어요. 이상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초반 부분에서 김순 작가님이 어떤 실험을 하시려고 하나 저는 어떤 언어 가지고서 보통 그런 소설들도 있잖아요. 일종의 언어 실험 그런 조금 더 실험적인 작품을 쓰려고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그냥 줄거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100% 이해할지 몰라도 100% 이해는 못해도 느낌적인 느낌을 감상하는 재미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까지 저처럼 작품에 대한 스포 듣기 전에 감상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서 끊어주시면 됩니다. 네, 저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끊고 그런데 이미 읽으셨구나? 아니면 이 소설이 뭔지 알아도 돼 하는 분들은 이제 들어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조금씩 읽으면서 드러나는 게 이 소설의 화자 혹은 주인공이 되들 시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전맹, 그러니까 빛조차 볼 수 없는 전맹이든가 아니면은 태어났을 때는 좀 저시력으로 태어났다가 나이가 들수록 시력이 점점 떨어지는 주인공이라든지 그러니까 여기 담겨있는 단편 소설들이 다 그런 시각 장애를 가진 분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장애를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할 때 그분들을 한 발짝 떨어져서 약간 관찰하듯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어떤 실험 대상처럼 바라보면서 매끄럽게 서술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소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점이라는 게
철저히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관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했던 거 있잖아요. 막 익숙하지 않다, 막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되게 드러난 소설입니다. 근데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좀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점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제가 지금도 방금 전에 뭐라 했냐면 관점이라고 했어요. 관점. 관점할 때 이제 그 포인트 오브 뷰지 않습니까? 관점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우리는 본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쓰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리워할 때 우리는 보고 싶다란 말을 쓰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시각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너무 기본적인 것이고 인식과 의식의 가장 밑바탕이 돼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본다, 관점,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조금씩 제 그런 생각 자체가 조금 무너지게 된, 혹은 다르게 볼 수 있게 된, 이거 봐. 또 제가 다르게 본다라는 표현을 또 썼죠. 그러니까 이 제 생각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겠죠. 다만 나의 시각을 조금 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태어날 때부터 빛을 보지 못한, 혹은 빛 속의 사물을 보지 못한 분들은 어떤 마음일까? 그들에게는 이 눈동자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그들에게는 어떤 존재가 어떻게 느껴질까를 생각하는 건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그 시각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어떤 것들을 그분들의 관점에서 입장을 생각하는 건 물론이고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흔히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뭔가 결핍이라고 보잖아요. 부족한 거라고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시각장애가 없어요. 그렇게 한번 쳐보면은. 그런데 저랑 혹은 시각장애를 가진 어떤 분이랑 하면은 나는 이분은 보지 못하지만 나는 볼 수 있어. 이분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나는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장애를 가진 분들은 마이너스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된 게, 아, 내가 보지 못하는 거를 오히려 이런 장애를 가진 분들은 볼 수가 있겠구나.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시각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감각에 빠져서, 이 도그마라고 될까요? 이 틀에 빠져서 내가 느끼지 못하고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을 이분들은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단순히 뭐가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뭐가 뛰어나고, 뭐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뭔가 부족하고 능력이 뒤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능력일 수도 있겠다. 그 장애의 다른 이름을 들자면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읽어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부분에 쫙 우리가 흔히 소설을 쓰면, 요즘 작가분들은 소설을 쓴 내가 쓰면서 참고했던 참고 자료 이런 것도 쓴단 말이죠.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각 단편 소설들마다 어떤 분을 참고로 했고 어떤 분들을 인터뷰로 해서 소설을 썼는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많이 느낀 게, 이 소설을 쓴 김순 작가님은 어쨌든 빛을 볼 수 있는 분이잖아요. 어쨌든 흔히 말하는 시각장애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작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흔히 눈으로 보아야만 알 수 있는 글로 이렇게 쓰는 게 작가인데, 근데 그 작가가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의 관점에서 뭔가를 쓴다라는 거, 이것 자체가 하나의 뭔가 형언할 수 없는 되게 의미로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중간중간에 점자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점자를 이 책에다가도 어떤 표기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 드는 거예요. 글이라는 것, 우리한테 혹은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우리는 진짜 너무 당연하게 문자를 눈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만져서 글자를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바다라는 단어, 꿈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그립다, 보고 싶다라는 것을 그런 글자를 만지면서 읽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눈이 아닌 다른 걸로 읽는다는 것은. 그래서 저는 이 무지개 눈이라는 소설이 이상하게 눈으로 읽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눈으로 읽었지만 눈으로 읽지 않은 눈 그 이상의 무언가로 읽은 것 같은. 그래서 뭐 작품의 내용이나 형식적인 관점에서 뭐가 뛰어나다, 뭔가 실험을 했다라기보다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그러니까 애초에 책을 읽는 어떤 방식, 책이라는 것을 읽는다는 것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 그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한 작품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혀 막 딱딱한 이런 실험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진짜 울컥하게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감정을 건드려주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마지막 특히 저는 이 책 이름과 똑같은 무지개 눈이라는 단편 소설이 가장 내 마음을 건드렸는데요. 무슨 의미일지 궁금하죠. 제가 이제 이 소설이 어떤 소설인지 아니까 무지개 눈이란 건 과연 뭘까 궁금하죠. 꼭 한번 그러면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눈이라는 것, 본다라는 것, 그런 인식, 의식의 틀 자체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한번 제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